김길의 소설 장마를 읽겠습니다. 밭에서 완두를 거두어들이고 난 바로 그 이튿날부터 시작된 비가 며칠이고 계속해서 내렸다. 비는 분말처럼 뭉근 알갱이가 되고 때로는 금방 폭국이라도 뚫고 쏟아져 내릴 듯한 두려움의 결정체들이 되어 수시로 변덕을 부리면서 칠흑을 밤을 온통 물걸레처럼 실펀이 적시고 있었다. 동구박 어디쯤이 될까? 아마 상여를 넣어두는 빈집이 있는 뚝길 근처일 것이다. 어쩐지 거기라면 개도 여우만큼 길고 음산한 울음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먼 곳일지도 모른다. 잠시 끄끔해지는 빗소리를 대신하여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짬을 메우고 있었다. 그것이 저희들끼리의 무슨 군호나되는 듯이 난리통에 몇 마리 남지 않은 동네 개들이 차례로 짖기 시작했다. 그날 밤 따라 개들의 극성이 몹시도 유난했다. 그때에 우리는 외할머니가 거처하는 건넌방에 모여 있었다. 외할머니의 심중에 뭔가 큰 변화가 생겨 우리는 그분을 위로하고 안심시켜 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머니와 작은 이모는 개들이 사납게 짖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다. 서로 애할머니의 눈치만 슬금슬금 살펴가며 모기장배가 붙어있는 방문 쪽으로 얼멍얼멍한 모기장배가 가린 둥 마는 둥 한 막고 있는 어둠 저쪽으로 자꾸 눈길을 돌렸다. 나방인지 하늘밥 도둑인지 모를 날벌레 한 마리가 아까부터 날개를 발발 떨면서 방문에 붙어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내 말이 틀리는가 봐라. 이제 좀에만 있으면 뭐다 알게 될 것이다. 어디 내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봐라. 외할머니가 낮게 중얼거렸다. 외할머니는 아침밥에 섞어 먹을 완두를 까고 있었다. 나름이나 되어 보이는 축축한 완두 줄거리를 치마폭에 잔뜩 꾸리고 앉아서 외할머니는 꼬투리를 뚝 떼어 별로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그러나 몸에 밴 익숙한 손놀림으로 속을 우볐다. 연두빛 얼룩이 진 길쭉한 자실이 한 옆으로 비어져 나오면 그걸 손바닥에 받아 무릎맡의 대바구니에 담고 빈 깍지는 도로 치마폭 안에 떨어뜨렸다. 외할머니의 말에 뭐라고 대꾸할 기회를 놓쳐버린 어머니와 작은 이모는 서로 어색한 눈짓을 나누었다. 밖에서는 다시 거세어지는 빗소리가 들리고 거기에 질세라 개들이 더욱더 사납게 짖어대었다. 빗소리가 차차로 고비에 이르더니 뒤란 장독대 뒤에서 양철이 떨어져 곤두박질하는 소리가 났다. 벽에 걸어두었던 두레박일 것이다. 방문을 흔들며 갑자기 한 무더기에 비바람이 쏟아져 들어와 그렇잖아도 위태롭게 까물거리던 호롱불을 아예 죽여버렸다. 방 안은 졸지에 밀어닥친 어둠과 끈끈한 공기 속에 잠기고 하늘밥 도둑인지 나방인지 모를 날벌레도 날개 소리를 멈추었다. 서너 집 건너에서 개가 짖기 시작했다. 잠자코 있던 우리 집 유일한 놈도 그 미련한 주둥이를 벌려 처음으로 웅얼거리는 소리를 했다. 사납게 짖어대는 소리가 마을 초입에서부터 우리가 사는 가운데 마을을 향하여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불을 켜거라 하고 외할머니가 말했다. 야가 어서 불을 켜래도 어둠 속에서 외할머니가 부스럭거렸다. 무슨 놈의 날씨가 이 모양인지 원. 내가 방구석을 더듬어 성냥을 찾아서 호롱에 불을 댕겼다. 그러자 어머니가 심지를 돋우었다. 꼬불꼬불 그을음이 피어오르면서 천장에 둥근 눈 위에 그림자가 만들어졌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날이 굳었으라오 하고 어머니가 말 참견을 했다. 모든 게 날씨 탓이지요. 어머님이 그렇게 괜한 걱정을 하시는 것도 날씨 탓이에요. 작은 이모도 한마디 거들었다. 시골 우리 집으로 피난 내려오기 전 외가가 서울에 있을 때 작은 이모는 그곳에서 여학교를 나왔다. 아니다. 너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 나이 먹더라 내 꿈이 틀린 적이 어디 한 번이냐 있디야? 외할머니는 고개를 설설 흔들었다. 그렇게 고개를 흔들면서도 완두가는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저는 꿈 같은 거 절대로 안 믿어요. 길준이한테서 몸 성이 잘 있다고 편지 온 게 바로 엊그제인데 그러면요 요새는 전투도 없고 해서 심심하다고 편지 끄트머리에다가
쓴 걸 어머님도 직접 보셨잖아요. 다 소용없는 소리다. 너희 애비가 죽을 때만 해도 나는 사날 전에 벌써 알아차렸다. 이빨이 아니라 그때는 손가락이었지만 꿈에 엄지손가락이 옴싹 빠져서 도망가 버리더라. 또 그놈의 꿈 얘기. 물리지도 않나 보다. 새벽잠에서 깨면서부터 줄곧 외할머니는 그놈의 꿈 얘기만 늘어놓고 있었다. 점심때가 지나고 해질녘이 되어도 외할머니는 여전히 잠에서 덜 깬 듯이 흐리멍덩한 상태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가 거의 빠져 합죽해진 입두덩을 끊임없이 달싹이면서 자기 신변으로 몰려오는 어떤 불길한 기운이 있음을 거듭거듭 예언하는 것이었다. 위아래를 통틀어 겨우 7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난데없이 무쇠로 만든 커다란 쪽집게가 입 안으로 쑥 들어오더니 기중 실하게 붙어있던 이빨 하나를 우지끈 잣들여 놓고 달아나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악몽에서 깨어 정신을 수습한 다음 외할머니가 맨 처음 한 일은 손으로 더듬어 이를 낱낱이 점검해 보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작은 이모더러 거울을 가져오래서 눈으로 다시 한번 개수를 확인했다. 그래도 미심쩍었던지 나중에는 나를 얼굴 가까이 불러 다짐을 거푸 받았다. 딱하게도 아무리 들여다봐야 이는 7개 그대로였다. 더구나 어금니 대용으로 애할머니가 애지중지해온 아래쪽 송곳니는 온전히 제자리에 박혀 있었다. 그러나 외할머니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송곳니가 제자리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분의 생각은 이미 현실을 떠나 꿈 쪽에만 머물고 있었다. 딸들도 사이도 못 믿어했고 바늘귀를 잘 맨대서 이따금 칭찬해 주던 외손자의 시력에도 이젠 의심을 품었다. 거울 같은 건 말할 나위도 없고 심지어는 입안에까지 직접 들어가 개수를 확인해보고 나온 당신의 손가락마저도 신용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 그놈의 꿈 얘기만 늘어놓으면 외할머니는 긴 여름나절을 보냈던 것이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었다.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외삼촌을 들먹인 사람은 어머니였다. 부주의하게도 어머니의 입에서 육군 소위를 달고 일선 소대장으로 나가 있는 외삼촌 이름이 불쑥 튀어나오자 외할머니는 갑자기 축 늘어진 양쪽 볼에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작은 이모가 조심성이 없는 어머니를 나무라는 표정을 지었다.